안녕하세요, 펭귄 대마왕입니다. 지우가 주인공이던 애니는 이제 막을 내렸고 리코와 로드가 주인공으로 바뀐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죠. 오늘은 지우를 추억하면서 포켓몬 애니메이션 티어표를 준비해봤어요. 지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시리즈의 이름에 따라 티어를 매겨봤습니다.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디오리진, 최강 메가진화, 새벽빛의 날개 등등의 작품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의 이름에 따라 분류했기 때문에 무인편의 경우 관동, 오렌지제도, 성도를 전부 다 한 시리즈로 보고 베스트 위시, XY의 경우는 각각 베스트 위시 시즌2, XYZ를 분리해서 평가했습니다. 사실 배지나 지역별로 분류하면 12개로 나눌 수 있지만 이 경우 에이지는 배틀 프론티어를 따로 평가하고 베스트 위시의 경우 데코로라 제도를 따로 평가한다면 티어표가 전체적으로 너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시리즈의 이름에 따라 티어를 매겼어요. 무인편은 역시 근본이죠. 초보 트레이너 시절의 지우는 어리고 철없지만 포켓몬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 지우의 모습에 반해 같이 여행을 떠난 웅이와 이슬이, 이 셋의 케미도 너무 좋았어요. 이 시절 에피소드는 하나하나가 개성 넘쳤고 설정이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욱 자유로운 에피소드와 연출이 많았죠. 무인편은 게임과 애니의 차별점이 되게 많았어요. 지우는 실력으로 딴 배지보다 포켓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낸 배지가 더 많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생명체 포켓몬이 가득한 세상에서 포켓몬과 함께 모험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시리즈였고 이 시절 감성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무인편의 특이한 점은 웅이와 이슬이의 목표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웅이는 포켓몬 브리더, 이슬이는 물 포켓몬 마스터라는 목표가 있긴 했지만 사실상 웅이와 이슬이의 역할은 그저 초보인 지우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이슬이의 목표 역시 한참이 지나서야 밝혀지고 지우는 꿈을 위한 성과로 배지를 보여주면 됐지만 웅이와 이슬이는 자신의 꿈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지 보여줄 수단도 없어서 우리는 얘들이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조차 알 수 없었죠. 물론 이 덕에 주인공인 지우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슬이는 성격이 개차반이었고 토게피를 얻은 후에야 그나마 ADHD 초딩 수준으로 얌전해졌어요. 정보 웅이는 이슬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그러니까 내려친 적이 적어도 이 마을에 있는 포켓몬만은 잡지 말아줘. 그 예쁜 연돈이를 위해서. 어머나, 불자동차처럼 새빨개졌어. 번이나. 하지만 성격이 개차반이더라도 이슬이는 관장 출신이었고 초보자였던 지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와줬어요. 어떻게 보면 웅이가 당근이고 이슬이가 채찍 역할인 거였죠. 그 때문인지 이슬이의 성격을 문제 삼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요. 지금의 포켓몬 애니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주인공 역시 지금과는 너무 달라졌어요. 초보 시절의 모습과 챔피언이 된 지금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때문에 순수했고 모험과 낭만이 넘쳤던 무인편은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중간에 웅이가 교체되는 일도 있었고 송도지방으로 넘어가면서 파티가 대거 물갈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너무 억지로 하차시키는 느낌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관동에서 성도로 넘어올 때 지우가 너무 강했는데 이렇게 지역을 바꾸는 시도가 처음이라서 이 시절에는 조금씩 야금야금 포켓몬을 물갈이시켰어요. 그래서 성도지방 초반에는 지우가 너무 강했었고 일부러 성도에서 잡은 포켓몬을 사용했기 때문에 관동 시절 포켓몬들은 매번 등장은 하지만 거의 하는 일이 없는 병풍이 돼버렸죠. 오렌지제도 이야기도 잠깐 하죠. 여기서 웅이가 하차하고 관철이가 새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얘네들 성격 알잖아요. 관철이가 만만해서 그런지 자주 갈굼받았어요. 샌드위치 요리. 뭐야, 특별 요리라더니 이건 평범한 과일 샌드위치잖아. 게다가 관철이의 역할은 그냥 웅이를 대처하는 정도뿐이었고 웅이보다 더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다시 웅이로 교체돼버렸죠. 분량 조절에도 실패했어요. 사실 이 분량 조절 실패는 제작사 탓은 아니죠. 이건 시리즈가 연장되면서 생긴 일이에요. 초창기에는 이렇게까지 시리즈를 길게 만들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관동은 80화 만에 리그가 끝나버렸어요. 그 후 오렌지 제도로 시간을 끌었고 성도 에피소드를 진행했지만 이것 때문에 지우가 포켓몬을 너무 많이 잡게 되면서 문제가 또 생겼죠. 특히 헤라크로스는 코리각과 첫 배틀 후 20화가 더 지나서야 두 번째 배틀을 했고 그 뒤로 등장하지 않다가 성도리그에서 겨우 재등장을 했을 정도였어요. 켄타로스나 질뻑이 킹크랩도 그래요. 지우는 리그에서 그동안 잡은 포켓몬들을 전부 사용했는데 너무 많은 포켓몬을 잡는 바람에 각각 포켓몬의 비중 조절에 실패하면서 배틀 경험이 너무 적은 포켓몬이 너무 잘 싸우는 일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기승전결이 어떻든 로켓단 난입으로 끝나는 전개 덕에 로켓단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았어요. 하지만 로켓단은 정말 잘 만들어진 악역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통수를 쳐댔고 언제든 악역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코믹하고 뻔뻔하고 멍청하면서 개성 넘쳤어요. 이게 거기서 도둑은 너희들이야. 옛날이다 보니 잘못 만들었거나 어색한 설정도 존재하고 리그 전의 퀄리티 또한 엉망이에요. 하지만 지우는 그동안 잡은 모든 포켓몬을 사용했고 바람이와의 길고 길었던 라이벌 매치를 끝맺었기에 마무리는 좋았다고 평가해요. 그리고 이때는 다들 포켓몬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기였잖아요. 신비로움과 미스터리가 가득한 세상을 모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절의 모험은 너무 특별했어요. 3티어 어드밴스드 제너레이션 에이지로 넘어오면서 포켓몬은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 포켓몬은 배틀 만화 쪽으로 노선을 틀었어요.
마침 게임에서는 특성이라는 시스템이 생겼고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배틀이 시작됐죠. 포켓몬은 단순한 도감 설명이 끝이 아니라 특성이라는 요소 덕에 배틀에서 각각의 개성이 뚜렷해졌어요. 그 덕에 포켓몬은 에이지에서 배틀 만화로 많은 성장을 하게 돼요. 지우는 정신적으로 더 성숙해졌어요. 이 시절 지우의 정신 연령을 16살 정도로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새로 바뀐 만화이기에 문제점도 다양했죠. 대표적인 게 주인공 문제예요. 새로운 동료는 보미와 정인이인데 이 둘이 흔히 말하는 바람 캐릭터였거든요. 둘 다 정말 문제가 많았죠. 사고만 치고 해결도 똑바로 못하고 남들 흉보는 건 누구보다 잘하면서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까지. 지우와 웅이는 그동안의 여행 경험 덕에 실력이 쌓였지만 완전 생초보였던 둘은 커다란 짐 덩어리였어요. 지우와 웅이를 항상 고생시켰죠. 티격태격하는 남매의 모습을 보는 재미는 있었어요. 보미가 먹보였거든요. 그래서 정인이는 시리즈 내내 먹는 걸로 꼽줬어요. 지우야, 정신 없다니까. 다른 길로 가보자. 잠깐 쉬었다 가자. 여긴 좀 이상해. 포켓몬을 찾자. 알았다고 알았어. 다 누나 때문이야. 누나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됐잖아. 왜 남의 탓을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누나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잖아. 그야 당연하지. 이 길이 훨씬 편하게 보였다고. 그리고 예쁜 꽃들도 많이 피어있었고 말이야. 애당초 포켓네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너잖아. 너한테 길을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긴 안내 불가능 지역이야. 누나 때문에 말이야. 말 다 했어? 네네. 그나저나 아참은 기운이 팔팔하네. 정말이야. 근데 오늘따라 유달리 촐랑대네. 자기 주인을 닮은 거 아니야? 와, 냄새 좋다. 냄새라고? 어디서 음식 냄새라도 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도시 냄새란 거야. 라이벌 캐릭터도 문제예요. 지우의 라이벌인 바람이는 애니메이션 1화부터 등장했어요. 이때는 아직 배틀 만화가 아니어서 지우는 라이벌과 첫 배틀을 한 게 무려 리그전이 끝나서였고, 성도 리그에서 바람이의 스타팅이 첫 공개가 될 정도로 지우와 바람이는 배틀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이 둘은 라이벌이었고 모두가 지우의 라이벌로 바람이를 떠올렸죠. 에이지로 넘어오면서 배틀 만화로 노선을 틀었지만 지우의 라이벌을 똑바로 만들지 못했어요. 무인편은 라이벌끼리 배틀을 안 해도 상관없었겠지만 에이지는 배틀 만화로 노선을 틀었다고요. 그런데 강력한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큰 문제였죠. 후반에 급하게 몰아치듯 라이벌을 급조해냈고 리그전은 스케일을 키워서 아주 많은 배틀을 했어요. 하지만 배틀만 많이 했지 라이벌 매치의 서사는 너무 얕았어요. 리자몬과 같은 아주 강력한 에이스의 부재도 문제였죠. 에이지는 모두가 에이스였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모두가 강했어요. 평균 수준이 높았지만 이건 배틀 만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일 강한 건데요? 리자몽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최고의 스타가 나오지 않았죠. 배틀 만화로 노선 변경을 처음 시도하면서 벌어진 실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무인편 시절의 감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저 단점의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어요. 보미는 결국 성장했고 인기 있는 주인공이 되었죠. 라이벌을 만드는 대신에 배틀 프론티어의 수많은 강적을 만들어냈고 나무킹의 성장 스토리도 결국 완성시켰어요. 배틀 프론티어 편이 에이지의 수준을 많이 끌어올려줬지만 에이스의 탄생, 그래서 나무킹 몇 번 싸웠는데 정인이는 보미만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죠. 배틀 프론티어만 톡 떼어놓고 본다면 몰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시리즈였어요. 개선했다지만 시리즈가 다 끝나갈 때쯤에 고친 거라서 전체적인 수준을 평가할 때는 티어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배틀만 하지만 배틀 퀄리티도 아직 부실한 편이었어요. 상성 알바임? 거기에 그냥 배경 하나 띄워두고 포켓몬이 기술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던 시절이라 지금처럼 눈이 높아진 상태로 본다면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쿠아단과 마그마단의 문제도 있긴 한데 사실 뭐 게임에서도 얘네들은 좀 이건 원작인 게임의 잘못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4티어 다이아몬드 앤 펄? 이때부터는 애니의 제목으로 게임 타이틀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닌텐도 DS가 보급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DP는 확실히 에이지에서의 문제점들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어요. 드디어 지우의 라이벌이 초반부터 등장했고 애니메이션에서 최초로 챔피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번 시리즈에서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배틀 만화로서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해결했죠.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처음으로 더블 주인공 체제가 도입됩니다. 그 때문에 빛나 위주로 구성된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 시리즈였어요. 너무 빛나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지우의 팬들에게 중반까지도 좀 욕을 먹었죠. 빛나는 배틀이 아니라 콘테스트를 했잖아요. 에이지 때 써먹은 콘테스트를 또 라고 욕하기엔 후반부의 보미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바꿔버린 제작진들이었으니까 이번에도 자신 있었나봐요. 빛나 위주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았지만 사람들을 빛나의 팬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지우와 빛나의 케미는 최고였어요. 특이한 점은 지우 역시 초보 트레이너인 빛나에게서 배운다는 점이에요. 피카츄! 모부기! 매장하는 성!
정말 대단해. 나랑 내 포켓몬들이 만들어낸 회전을 저렇게까지 멋지게 진화시키다니. 어떤 시합이든 그냥 보는 법이 없어. 포켓몬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 시합에서 본 걸 자기 파워로 바꿔버린다니까? 그리고 빛나는 그런 지우의 모습에서 배울 점을 찾게 되죠. 이제 내 차례야. 얘들아, 우리도 어서 연습하자. 빛나야, 열심히 해. 아, 너도 시합 준비 잘해. 서로 분야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지만 둘은 너무나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전 나중에 엄마처럼 최고의 코디네이터가 될 거예요. 최고의 코디네이터가 되려면 좋은 트레이너부터 돼야 돼. 매니저도 코디네이터도 관찰자도 일단 포켓몬 트레이너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알고 있어요. 좋은 코디네이터가 되기 이전에 좋은 트레이너가 되려고 했던 빛나에게 좋은 트레이너인 지우가 나타난 거죠. 그 때문에 서로 분야가 달랐지만 둘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했죠. 지우 역시 강한 트레이너가 아니라 좋은 트레이너가 되려고 했으니까요. 지우의 라이벌인 진철이도 잘 만든 라이벌이었고 에이스인 초연몽의 스토리도 최고였어요. 바람 캐릭터가 아닌 당당한 여주인공 빛나, 지우와 다른 신념을 가진 강력한 라이벌 진철, 성장 스토리와 강력함을 자랑한 에이스 초연몽, 에이지의 문제점을 전부 해결했고 배틀 만화로서의 서사도 콘테스트나 자잘한 조연들의 이야기와 포켓몬 배틀의 재미도 다 잡았죠. 그런데 배틀을 너무 열심히 만들다 보니 문제가 터졌어요. 에이지에서 지우는 배틀 프론티어를 제패했죠. 그리고 DP 리그전에서는 연구소에 포켓몬을 다 데려왔고요. 이러면 지우가 당연히 최고의 우승 후보 아니겠어요? 리그전이 다가오자 지우가 강해져도 너무 강해진 거죠. 그동안 신호지방에서 잡은 포켓몬만 썼으니까 라이벌들과 비등하게 싸움이 됐지만 너무 강한 포켓몬들을 데려오니까 이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거죠. 지우의 우승을 막기 위해 텍트라는 무리수를 던졌고 팬들에게 많은 욕을 먹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작진들은 알게 되었죠. 옛날 포켓몬을 꺼내오는 짓은 위험한 짓이며 그동안 애니에서 쌓아온 서사와 라이벌 사이의 파워 밸런스를 한 번에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다는 걸요. 그리고 DP를 끝으로 웅이가 하차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포켓몬 닥터의 꿈이 생기도록 빌드업도 잘 이루어냈고 웅이와 지우의 마지막을 매끄럽게 잘 만들어냈어요. 빛나의 엔딩은 이거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야 할 수준이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전작의 실패를 걸음으로 삼아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나온 시리즈지만 초반과 후반은 퀄리티 차이도 심하고 그 중요한 리그전에서 갑자기 지우가 너무 강해진 탓에 쌓아온 서사와 밸런스가 무너져버린 케이스였죠. 그럼에도 에피소드들이 안정적이고 재미난 시리즈예요. 빌드업도 튼튼하고 마무리도 의도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뭐 이런 마무리는 확실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의도한 방향이 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호지방에서의 모험을 아주 좋아해요. 3티어 베스트 위시는 정말이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5세대는 가장 많은 포켓몬이 추가된 세대예요. 당시 BW 게임에서는 엔딩 이전까지 오직 하나지방의 포켓몬만 등장했어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모든 포켓몬이 처음 보는 것뿐이었고 만나는 모든 것이 새로웠죠. 이러한 경험은 애니메이션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오프닝부터가 그랬죠. 등장하지 않은 포켓몬은 검은색 실루엣으로 등장했고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포켓몬에 따라 오프닝의 실루엣이 밝혀지는 연출을 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너무 새로워서 문제예요. 뇌까지 새로워졌거든요. 올드 팬들에게 수많은 악평을 받은 작품이자 지우에게 뇌리색 주인공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베스트 위시입니다. 신호리그에서 제작진들은 크나큰 문제에 직면합니다. 지우가 강해져도 너무 강해졌다는 문제와 여전히 로켓단이 나쁜 짓을 하고 지우가 해결하는 로켓단 원패턴 전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게임은 모든 것이 새로운데 애니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그거대로 큰 문제일 거예요. 게임이 완전 새로운 경험을 선물한다면 애니도 완전 새로운 모험을 떠나야죠. 전부 처음 보는 별들이야. 우린 지구부터 이 하늘 밑을 돌아다니겠지? 별똥별이다!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베스트 위시는 지우를 너프하고 로켓단을 지우와 떼어놓았어요. 지우의 피카츄는 갑자기 나타난 제크로모의 전기를 맞고 전기 공격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방금 모험을 떠난 초보 트레이너인 슈티와의 승부에서 패배하고 게다가 총구석에서 왔다며 무시까지 받습니다. 내가 모르는 포켓몬이나 수수께끼가 많이 있구나. 이 하나지방엔 처음 보는 포켓몬에게 처음 보는 기술로 당하고 내가 모르는 포켓몬이 있어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지는 전개는 흔하지만 하필이면 방금 모험을 떠난 트레이너에게 저렇게 무시받아서 반감이 컸어요. 지우를 좋아하고 쭉 지우의 모험을 지켜봐 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죠. 특히나 뇌문시티 에피소드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 에피소드를 본 후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잠시 탈덕했었죠. 정말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로켓단 원패턴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시도를 했어요. 로켓단은 비주기에게 임무를 받고 따로 활동합니다. 베스트 위시는 조금 더 순수하게 캐릭터들의 개성과 서로 간의 케미를 강조했고 로켓단 없이 캐릭터의 힘으로 에피소드를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로켓단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바뀌어버린 모습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캐릭터 문제도 심했죠.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캐릭터성은 차고 넘쳤어요.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모두가 개성을 뽐냈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캐릭터가 기존 시청자들을 사로잡지 못했던 거였어요. 우선 웅이가 빠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덴트는 수많은 악평을 달고 살았어요. 못생겼다. 얘는 왜 눈에 흰자가 없냐? 왜 이렇게 시끄러움? 얘 드라라는 거 보기 싫어서 채널 돌렸다가 지금쯤이면 끝났겠지 싶어서 다시 틀면 아직도 그 드라 하고 있더라. 웅이 빼고 넣은 게 이거임. 오버 좀 하지 마. 등등의 평가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아이리스는 또 어떻고요? 못생겼다는 평가는 물론이고 잘난 척 그만 좀 해라. 지도 어린애면서 왜 난 보고 어린애라며 무시함? 랭글레이보다 더 인성 빠았음. 주인은 어디 가고 왜 아이리스가 주인공이냐? 지우랑 단둘이 있으면 나무 타는 유인원 한쌍 같음. 머리카락 깨달올 듯. 등등 여러 악평을 달고 다녔죠. 베스트 위시로 포켓몬 애니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동료였지만 기존 시청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싸했어요. 사실 이것도 자세히 보자면 아이리스와 덴트는 이슬이와 웅이의 변형이거든요. 이슬이의 꿈이 물 포켓몬 마스터인 것처럼 아이리스는 드래곤 마스터가 꿈이었고 덴트는 웅이보다 더 배틀과 육성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엄청 적극적으로 평가해주죠. 그리고 요리 실력 역시 뛰어나고요. 완전히 다른 개성을 부여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역할 자체는 유사했어요. 심지어 무인편보다도 자신의 역할에 더더욱 특화된 새 시대에 맞춰서 개량된 형태였다고 보이네요. 그런데도 이들이 왜 기존 팬들에게 외면받은 걸까요? 왜긴 왜야 그냥 뇌리색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지? 초보 트레이너였던 지우를 웅이와 이슬이가 당근과 채찍으로 이끌어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강했던 지우가 리셋을 당하고 DP 시절 지우보다 약해 보이는 아이리스랑 덴트가 지우를 이끌어주는 구도가 나오니까 기존 팬들에게 미운 털이 콕 박힐 수밖에요. 그리고 전부 새로운 포켓몬이 등장해서 그랬나? 너무 많은 포켓몬을 잡았어요. 34화 만에 무려 8마리의 포켓몬을 잡고 깜눈크는 지우를 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여기서 발생한 문제는 나중에 XY를 설명할 때 이야기해볼게요. 5티어 베스트 위시 시즌2의 경우는 시즌2 에피소드 N 데코로라 어드벤처다에다가 특별편까지 있는 시리즈예요. 시즌2만 해도 4개로 나눌 수 있다니 베스트 위시는 진도가 엄청나게 빠른 시리즈였어요. 시즌1에서 지우가 8개의 배지를 전부 얻고 끝나버렸고 역시나 문제가 터져나왔죠. 아니 벌써 배지를 다 모아버렸는데 그럼 시즌2에서는 대체 뭘 해야 해? 이 뭘 해야 해 때문에 시즌2가 무려 4개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포켓몬 애니메이션은 여러 스토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크게 분류하자면 체육관전, 리그전, 라이벌 매치 등이 지우의 배틀 스토리, 그리고 다른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 예를 들자면 콘테스트 같은 거요. 이걸 일단 서브 스토리라고 부를게요. 그 지방에서 벌어지는 악의 조직이나 전설의 포켓몬과 관련된 지방의 메인 스토리, 그리고 일상 에피소드들이 있죠. 이 스토리들이 각자 섞여서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포켓몬은 1화가 방영된 시점에서 이미 대략 반년치 정도 분량의 애니가 미리 제작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렇게 준비된 에피소드를 내보내고 있던 차에 갑자기 일본에서 지진이 났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버렸어요. 이 지진에 관한 건 기록말 사령 사건 영상에서 참고하시고, 이 당시 일본의 방송사들은 지진은 물론이고 바다가 나오는 장면까지 자제했었죠. 포켓몬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니까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선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에피소드 중 지진이나 해일, 건물 붕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해버린 게 원인인지는 몰라도 배틀 스토리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지우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체육관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트 위시 84화 만에 모든 체육관을 다 돌아버리고 시즌1이 종료됩니다. 시즌2에서는 하나리그가 열리기 전까진 3개월이나 남았다며 그동안 빛나도 다시 불러보고 일상 에피소드나 서브 에피소드를 방영했고, 그렇게 24화 만에 리그전이 끝나버렸어요. 그 뒤로 남은 시간 동안 에피소드엔 데코로라 어드벤처다를 방영하면서 분량 조절에도 제대로 실패를 했었죠. 갑작스러운 지우의 리셋과 지진으로 인한 메인 스토리 삭제와 여러 에피소드 삭제로 인한 너무 빨라진 템포, 그래서 시즌2는 구성부터가 너무나 이상했어요. 리그전도 정말 문제투성이었죠. 리그전의 수준이 처참한 다른 시리즈도 많아요. 무인편도 그래요. 리그인데 수준이 저게 대체 뭐야? 썸문도 그래. 배지 같은 자격은 하나도 필요 없고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살아남은 놈은 진출한다 라는 황당한 말이나 했죠. 하지만 그 중에 최악은 하나리그예요. 와, 정말 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리그전 때 복귀했다가 화나서 다시 탈덕해버렸거든요. 지우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시킬 수 있죠? 철이는 첫 등장부터 폼이 장난 아니었어요. 리그 등록도 못할 뻔한 걸 지우가 겨우 등록시켜줬고, 풀배틀이 6대6이 아니라 5대5인 줄 알고 5마리만 데려오고,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화나는 포인트예요. 이런 애한테 지우가 졌다고요. 저 진짜 너무 답답하고 화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의 최애캐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었죠. 뇌문시티에서 하차했다가 리그전 때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다시 하차했어요. 아직도 그 충격과 분노가 잊혀지지 않아요. 베스트 위시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리즈예요. 5티어 휴, 이렇게 1부가 끝이 났네요.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사실 저는 철이에게 지우가 진 건 XY에서 지우의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설계였다고 봐요. 이건 2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니까 넘어가고 베스트 위시까지만 설명하고 끝나긴 살짝 아쉬우니까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XY 파트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XY는 베스트 위시의 문제점들을 모두 개선한 시리즈예요. 전작의 실패를 분석하고 고쳤다는 점에서 DP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XY는 정말 초대박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재밌는 시리즈가 과연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모든 에피소드가 재밌었고 다음 주가 기다려졌어요. 항상 예고편까지 챙겨보면서 다음 주에는 얼마나 재밌을까 기대하며 그렇게 한 주 한 주 애니를 기다렸죠. 하지만 애니를 몰아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베스트 위시를 설명할 때 그랬죠? 지우의 배틀스토리 템포가 너무 빨랐다고요. XY는 진행이 정말 느렸어요. 그리고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포켓몬을 포획한 베스트 위시와는 달리 XY는 포켓몬을 너무 적게 잡았죠. 이렇게까지 포켓몬을 안 잡는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 포획을 안 했어요. 진화도 정말 느리게 했죠. 그래서 애니를 쉬다가 다시 몰아서 본다고 해도 아직도 여기밖에 안 왔다고? 진행이 너무 느려서 몰아보다 지치게 된다는 거죠. 당장의 첫 번째 체육관은 5화 만에 도전했지만 세 번째 체육관인 코르니와 싸울 때까지 장장 44화가 걸렸어요. 템포가 얼마나 느린 건지 짐작이 가시죠? 이 때문에 당시에 코르니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시트론전 때도 난리였죠. 대체 언제 싸워? 라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자,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 그 밖에 트라이포카론이나 지우에게 새롭게 부여된 결함과 코르니 알랭 등의 조연 문제 등 다양한 점을 다룰 거예요. 이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